경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소프트웨어학과 사사과정 신인세 이범재. 김성훈 최우혁. 지금부터 저희가 연구한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연구 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 이론에 대한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의 결과, 주제에 대한 결론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찾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저희는 그중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현재 실제 수사에서 수사 방향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는 여러 특수 장치들과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고, 시중에서 오락용으로 판매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오직 인체 전도도나 뇌파 변화와 같은 생리적 반응만을 분석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성이 조금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정확성과 대중성을 얻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션인식 기술과 악난인식 시스템, 감정인식 기능 등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가 편리성, 정확성 부분에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고, 그 기술들을 이용하여 거짓말 탐지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는 언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비언어적 변화만을, 그 중에서도 호흡량 변화와 인체 전기 전도도 변화, 뇌파 변화만을 이용해왔는데, 웹캠과 마이크를 활용한다면 동공의 움직임, 눈 깜빡임과 같은 미세한 신체 변화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으며, 언어적 부분에서는 훈련받은 전문가들만 알아낼 수 있었던 휴지기의 변화, 성량과 높이의 변화를 비전문가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거짓말 탐지기처럼 많은 기계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는 간단한 탐지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구에 앞서 연구를 위해 조사하고 응용한 정보와 기술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료에서 얼굴을 인식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미디어 파이프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공의 흔들림을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파이프의 기술 중 훔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인 아이리스 훔치 인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특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카메라만을 이용해 훔체, 동공 및 눈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의 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미디어 파이프의 메쉬 폰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468개의 3D 얼굴 랜드마크를 추정하는 얼굴 현상 솔루션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얼굴 메쉬 기술은 2차원으로 이루어진 영상에서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을 유추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이 아이리스 훔체 인식 기술과 같이 별도의 특수 하드웨어 없이 일반 카메라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작업을 병렬 처리하는 기술인 파이프라인, GPU 가속, 방향 모델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른 기술과 달리 실시간으로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서 기술의 뜻이 저희의 연구 목적은 특수 하드웨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탐지기였습니다. 거짓말 탐지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 중 하나의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특수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찾는 과정에서 원격 광역의 기술을 알게 되었고, 깊이 있게 탐색해보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역의 기술이란 빛을 이용하여 동맥이 지나는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는 측정 방식입니다. LED가 피부에 닿으면, LED 빛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의 용적 변화에 따라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져 일정한 파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파형을 통해 심박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일상에서도 스마트워치 등의 심박수 측정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PPG 기술을 LED와 빛, 각품질 센서 없이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원격 방열률 측정 방법 RPPG입니다. RPPG 기술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하는 PPG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카메라가 얼굴을 촬영할 때 렌즈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의
기술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특수한 하드웨어나 접촉 없이도 카메라로 찍은 얼굴 동영상만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맞는 그래픽 영상이 딥페이크를 판별해내는 상황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몸에서도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조사해봤습니다. 눈 깜빡이는 수가 일정치, 성인 기준 1분의 20번 내외가 아닐 때, 목 부근, 소나 손톱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손으로 맞출 때와 불수 의견인 눈둘레근을 움직이지 않고 본인 의지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큰 광대근을 움직여 입만 웃고 눈을 웃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나타날 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량이 비관련 진행할 때보다 감소할 때, 피치가 올라갈 때, 휴지기 빈도와 지속 시간이 증가할 때, 조음 속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여 의미를 살리는 단어 사용 빈도가 증가할 때, 3인칭 표현이나 우리 모두 등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의 횟수가 증가할 때, 머뭇거리는 빈도가 증가할 때, 사건 전이나 사건 후에 관련 진술의 비율이 사건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할 때, 불필요한 어구 사용이 반복될 때, 음절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하려는 연구와 유사하게 미디어 파이프, 얼굴 인식이나 표정 분석 등을 통한 거짓말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생의 연구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저희는 대답 당시의 데이터가 아닌 대답 직후 1에서 1.5초 사이의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점, 얼굴의 미세 표정 변화를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 저희와 같은 소규모 연구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기간이 부족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재료를 제외하고 개인의 평균값을 측정해 이후 영상 데이터에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를 이용해 판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평소 피실험자의 거짓말 패턴을 분석해 반영하는 기능도 구현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상과 음성 데이터로 거짓말과 참말을 찾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제로 실험을 통해 거짓말과 참말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진행자와 피실험자는 마주보고 앉아 피실험자에게 간단한 단어가 적힌 PPT를 보여줍니다. 피실험자는 PPT에서 보여진 단어를 그대로 말하거나 다른 단어를 바꾸어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험 진행자는 피실험자가 말하는 단어와 PPT의 단어를 대조하여 거짓말과 참말 연구를 기록합니다. 이 실험을 하며 촬영한 영상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기존 있는 모델의 센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언어 파일에서 말하는 문장이 한술 방울심에 나타나게 했고 그렇게 나온 문장을 조금 더 쪼개어서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생수 문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거짓말을 할 때 특별히 말이 많은 아니 그와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샘플 문장 리스트는 단어들로 쪼개져 있고 그 단어들과 아니 그와 등이 들어있는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비교해가는 수치를 얻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 문장 리스트에 아니와 같은 말 한 번 나온 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준화적 언어 변화 분석에서는 오디오 파일이나 영상을 음성 그래프로 변환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분석 그래프는 음성 그래프의 성량의 차이에 줄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성량의 높낮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람의 성량보다 높으면 공격의 유형인 거짓말, 낮으면 회피의 유형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두어 음성 그래프의 기본값 선을 긋고 그 기본값 1000보다 높거나 낮으면 거짓말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준화적 변화에서 총 4가지의 결과값을 도출했습니다. 1번과 8번에서 도출된 값, 즉 시그널이 전체 데이터에서 6,000 추가가 되었을 때를 첫 번째 결과값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에서 시그널이 6,000 초과가 되었을 때를 두 번째 결과값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에서 6,000 미만이 되었을 때
일부 데이터에서 6천 미만이 되었을 때를 세 번째, 네 번째 결과값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데이터와 전체 데이터로 나눈 까닭은 샘플 데이터의 용량이 커 전체 데이터에서 대표적인 값을 하나 도출하고 일부 데이터로 조금 더 자세하게 값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부 데이터는 둘 다 똑같은 파일을 사용하여 페이크 유형의 거짓과 공격의 유형의 거짓 중 어떤 것이 비율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관찰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얼굴 인식하기 위해 시위존의 페이스 메쉬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눈을 위, 아래, 양, 옆 메쉬 포인트를 찾아 지정하고 눈을 위에서 아래의 거리를 측정해 세로 변수에 저장, 눈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가로 변수에 저장하여 세로 변수와 가로 변수의 비를 계산하여 일정값 이상이면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은 심박수를 감지한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여기서 톡을 리서치는 심박수를 캡처링하는 시작과 끝을, 톡을 디스플레이 플롯은 측정한 심박수를 라인 그래프로 시각화하며 톡을 캠은 입력 수치를 변경하고 라이트 CSV는 측정한 심박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코드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눈누르기과 큰 공대근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메쉬 포인트를 이용해 눈누르기과 큰 공대근의 주요 메쉬를 지정할 때 메쉬 거리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과 현재값의 절대값으로 3포드를 구했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심해 3포드가 똑같으면 그것으로 거짓말을 정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5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스트림릿에 모아서 실행하였습니다. 총 5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언어적 분석, 준언어적 분석, 비언어적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방법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어적 분석에는 오디오 파일 선택과 분석, 검출한 단어 리스트, 검출된 단어 리스트와 최종 판정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이 감지되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언어적 분석에서는 오디오 파일을 입력하면 그래프와 음성 파일, 그래프 분석표가 뜨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준값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을 제공하여 거짓말을 한 음성 파일인지 자세히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비언어적 분석은 스트링릿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스트링릿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 자료로 사용자가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과 유형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5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분석을 통한 거짓말 탐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실험 오디오 파일 재생할 수 있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험 오디오 파일을 바탕으로 그 파일에 넣는 얼굴을 변치해줬고 그 변치에 나오는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 하늘스키를 올리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네, 준언어적 분석을 통한 거짓말 탐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제 기본값을 입력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5,0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표 1분 단위로 측정된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에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볼 수 있는 파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은 타임과 시간과 주파수를 분석한 표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밑에는 결과값이 도출되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음성 파일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음성 파일인지 그것을 비율로 측정해서 나타내주는 준언어적 분석을 통한 거짓말 탐지입니다. 이렇게 영상 내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면 이마의 기준점을 잡고 RGB 값의 변화를 극대화하여 심박수를 측정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렇게 핑크 색깔 왼쪽 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
공정들을 면시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선명크로 모션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눈을 깜빡이면 그렇게 눈 쪽에서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주인공인 크롬 감독은 입술 굽는 주요 메시지의 거의를 평균을 구해서 현재 값의 평균을 뺀 값의 절대값을 구해 산푸드를 구했습니다. 이 산푸드로 거짓말을 언제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언어적 부분에선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단어를 감지하고 거짓말을 개선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에서는 음성 파일, 영상 등을 음성 그래프로 바꾸어 기본값을 정한 뒤 성량 및 높낮이를 감지해 성량 변화 감지에 성공하였습니다. 비언어적 부분에서 얼굴의 근육과 눈 깜빡이, 심박수 변화를 분석하여 표정 변화, 눈 깜빡이, 심박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스트림 및 웹에 구현하여 스트림과 웹에 구현하여 저희 팀이 만들 거짓말 편집기를 구현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저희 연구 최종 목표인 마이크와 화면을 통해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는 간단한 편집기의 개발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RP 표시 원격 광역류 측정 구조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감지한 데이터를 거짓말 편지에 온전히 이용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카메라만으로 심박수를 감지하는 기반 기술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이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림덕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네. 워낙 많은 것을 해서 그런가. 어쨌든 재미있는 주제이긴 한데 너무 많은 것을 했네. 뭐 이건 뭐 아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뛰어넘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표정이라든지 뭐 눈동자 돌아가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뭐 심장 뛰는 거 별별 걸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지금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국 판정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 센서들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시중에 완성품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걸 다 제작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코딩도 다 따로따로 했는지 그 사실 궁금하긴 한데 너무나 이건 뭐 우리 학생들이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하는데 재미는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았었나 싶어요. 저희 아까 목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만드는 걸 목표했기 때문에 저희 다 노트북에 웹캠이랑 마이크만 붙이는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근데 뭐죠? 혈류변화? 방혈류변화? 그게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 약간 언어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센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마이크랑 웹캠 가지고 심박수 측정도 다 카메라로 근데 이제 이 거짓말 탐지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통하거나 뭐 하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통 사람들은 뭐 거짓말 할 때 이제 뭐 긴장하거나 뭐 손에 땀이 난다거나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러는데 아주 천연피 이제 훈련이 아주 뭐 보통 예를 들어서 하는 훈련이 극도로 잘 됐다든지 하면은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많은 참조는 되긴 하겠지만 또 너무 맹신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100% 저기 자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읽은 바로는 통제의 유형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유형의 거짓말도 수익은 사람 얼굴에는 수익과 불수익이 나눠져 있죠. 네. 아까 미세표정 탐지를 그려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통제 유형의 거짓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실은 어떤 실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은 거 수십 가지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걸 다 통과하기는 그러니까 속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저걸 실제 시연을 해본 거죠? 네. 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캐치하는 그런 그 아까 다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성공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봤는데 다 잡아냈다 라는 의미에서 성공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어떤 그 각각이 구현이 됐다는 거에 의미에서 성공인지. 저희가 시험 저희가 그 실제로 저희 둘이 앉아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PPT를 띄워주고 간단한 단어가 있는 PPT를 띄워주고 그 PPT의 단어를 그대로 말해주거나 반대로 말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얻은 참말과 거짓말 그 네. 데이터를 다 넣어봤어요. 판정. 아, 그러니까 그걸로 거짓말의 탐지를 실제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다음에 또 발표할 기회가 되면 그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이게 너무 다 발표를 하는데 한 2번 정도씩 거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가. 그래서 그거는 좀 전략상 이렇게 뭐 그러니까 5분이라서 다 발표를 그거는 뭐 지도 교수님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은 짧게 너무 자주 돌아가서 오히려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다음에 이제 발표를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는 조정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수고해주신 박수팀에